충정시력 60일권 중종 23년 4월 1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홍문관 부지학 유여림 등이 상수하기를 요사이 음양이 철이에 맞지 않아 재변의 조짐이 겹쳐 생기고 양기가 융성해야 할 달에 서리와 우박이 마구 내리며 누런 안개가 낮에도 자욱합니다. 대범 임금의 행사는 천지와 유통되는 법입니다. 진시로 조치와 단속이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한다면 어찌 하늘이 부질없이 노하겠습니까? 상불은 천하에 공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상이 공로와 합당하지 못하면 권면되지 않고 벌이 죄와 합당하지 못하면 징계되지 않는 것이니 만일 동일한 죄의 과를 균평하게 하지 않게 죄를 준다면 천도를 준행하는 지극히 공평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추악한 오랑캐들이 거세게 날뛰어 서쪽 변방의 비장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고 북쪽 벽지의 사졸들도 약탈당했으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엄중하게 기율을 단속하고 분명하게 상벌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주장인 사람이 검찰하지 못한 죄는 서쪽이나 북쪽이나 다 같은데 한쪽은 기율대로 처단하고 한쪽은 전적으로 그의 죄를 놓아주었습니다. 혹 공과 죄가가 상반함으로 놓아준 것이라 하겠지만 실패를 본 것이나 오랑캐를 잡은 것이나가 모두 진장들이 한 일인데 공은 주수에게 돌아가고 죄는 진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자의 법을 쓰니 어찌 이처럼 어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외방 소임에 전보되는 사람은 늙은 어버이가 있으면 300리 밖에는 제수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법리에 의가하여 기한 안에 정장을 했는데도 회사가 태만하여 즉시 아뢰지 않고 이미 회사의 완만함을 지죄하였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을 듯한데 도리어 계급을 깎이게 됩니다. 그자들을 규겸하여 쇠원에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사관의 책임입니다. 집에 있고 나가지 않은 사람 법례가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만 세관으로 차임되어 원이나 능에 있는 사람도 파직됩니다. 법을 쓸 적에 조금이라도 한 번 틀리게 되면 아래서 법을 믿지 않아 점차로 기강이 타락하게 되는 법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에 병이 있어 관직을 그만두고 감사가 이첩하는 것은 예적부터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병을 말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죄책이 따르게 되므로 관작을 탐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누워 있으며 이 일을 방치하게 되니 장차 어떻게 책임을 따질 것입니까? 신들은 혼탁하고 구차한 풍습이 이로부터 퍼지게 될까 싶습니다. 문관은 내부를 다스리고 무관은 외부를 방어하게 하여 각각 재질과 기국에 맞도록 한 다음에야 일이 합당하게 되어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인데 나이 왕성한 무에 있는 사람들이 내지 고울에 앉아서 콧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친근한 소임은 진실로 신중하게 가려야 하지만 내 집과 비교하면 잠옷 경중이 있습니다. 대승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매양 사람이 모자람을 한탄하면서도 문사를 외방 소임에 전보하기를 인순하여 줄례로 여기니 신들은 내부가 중하고 외부는 경한 사세가 진실로 어그러지게 될까 싶습니다. 전하께서 검소한 덕을 잘 삼가시고 항시 장관 계책을 생각하시지만 토목의 일이 여러 해를 거치지 않고 경상비 이외의 용도가 갖가지이며 궁중 안의 복식이 사치하여 화려하고 혼인 때에도 사치가 지나쳐 절도가 없습니다. 대감과 시종이 그를 올려 폐단을 논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전하께서 심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법도를 고치지 않으시므로 상하가 서로 본받아 다투어 외람된 짓을 하기를 숭상하여 주구와 부극을 기탄 없이 마음대로 합니다. 장사치들 괴수와 백정들 우두머리도 그의 지 어미에게 줘서 가죽 모자를 씌우고 열의를 신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유랑하여 없어지게 되므로 북도 사람들이 차라리 오랑캐들의 집의 용인이 될지언정 초서 가죽 모자 쓴 집의 역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탐호와 비루가 날로 치열하여 징수하는 조목이 너무 번다합니다. 입적하는 위조들의 군장을 점검하는 것이 비록 예부터의 법이기는 하지만
도청부가 이를 핑계로 착취하여 자봉할 비용을 마련하느라 자주 가혹한 점검을 하여 갖가지 험을 잡으므로 먼 외방의 굶주린 군졸들이 쌀자루를 털어 요구에 수응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도청부의 사냥이라고 하니 이는 몹시 괴롭게 여겨 근심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가까이는 경사와 멀리는 주군에게 교묘한 명목을 만들어 각박하게 독촉하며 침탈하여 아침 저녁으로 가져가는 크고 작은 배단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민생들이 공궁하고 지쳐 원망하는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날로 조락하고 위축되며 음양이 헤매다 재변을 보이니 밝은 하늘이 상을 인자하게 사랑하심이 깊고도 간절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낮이나 밤이나 허무를 살피시며 마음에 각심하고 패단을 제거하시되 아래로 민생들의 공공함을 생각하시고 위로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요사이 재변이 겹쳐 나타나고 청청으로 생기니 어찌 조례한 데가 없겠는가. 상하가 다시 더 공구수성하되 여타 일에 대해서 있어서도 마땅히 유의해야 한다. 서북의 장수들이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는 것은 과연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대신들의 말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늙은 어버이가 있는 수령이 기한 안에 정장한 것은 전조가 처리해야 하는데 퇴장하여 전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추고하도록 했다. 이런 수령들은 내가 주의를 다스리고 싶지 않지만 기한을 넘긴 죄는 전적으로 놓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성과 친근한 소임을 문관으로 하는 것 및 무관으로 하는 것과 내직 외직의 경중에 관해서는 한 말이 옳으니 마땅히 사람을 설득해 다시 잘 살펴야 한다. 도청부가 군조를 침탈한 일은 그런 배단이 없지 않다. 변장들이 초서 가족을 추구하므로 북도 사람들이 원망하여 괴로워하여 주장이 파직되기까지 하였으니 다모한 풍습을 알 수 있다. 바야흐로 양계의 변방사단이 있을 때이니 되도록 장수를 가려 군졸들을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여 토병이 강하고 충실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한 일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이 상소에 재건으로 차임돼 원이나 능에 나가는 사람이 파직되었다고 했다. 그때 사건을 추구한 일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나 다만 장관을 아래 관원들을 검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파직하도록 한 것인데 재관으로 차임하여 나갔다가 또한 파직된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고찰하여 아래라.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금산 장흥 장수 고울 등의 서리가 내리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세응의 계본을 내리며 이르기를 이 계본을 보니 지극히 놀라운데 전일의 원계체의 계본과는 매우 다르다. 원계체의 계본에는 말구의 편자를 붙이느라 지체되었다는 일들을 모두 해명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렇게 논하여 정했던 것이다. 백거추 이추를 아울러 장 100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보내 충군하게 했었다. 지금 이 계본은 진무와 관비들이 모두 이미 승복하여 고의로 지체한 상황이 판연해졌으니 지극히 과오가 심한 짓이다. 전후의 두 계본이 너무도 서로 같지 않으니 생각건대 원계체가 분명하게 추국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어느 계본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이 계본을 병주에 머물러 두고서 귀 일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주해야 한다. 계본은 다음과 같다. 신이 만포에 가서 심사손이 도적들을 만나 살해된 상황을 직접 따져 물으니 진무, 박, 원동 등이 공수를 하기를 첨사가 이추는 족속이고 백거추는 무죄가 특이하기 때문에 평소 각별히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첨사가 도적을 만나 살해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백거추는 아프다고 방 안에 누워 있다 일어나 첨사가 머문 곳으로 나가려면서 활과 화살이 없다고 하자 첨사의 방직이 손수 활과 화살을 내다 주었고 또한 미식이 없다고 하자 방비가 역시 미식과 약과 등의 물건을 내다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백거추는 첨사 공간들이 머뭇거리는 게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며
고2로 지쳐 있었고 오시가 되어서야 성 밖으로 일리 가랑 나갔다가 첨사의 시체를 만나 동시에 전으로 돌아왔으며 해가 진 뒤에야 진향 이 길을 추격하는 곳에 뒤쫓아 갔다가 초경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말 발굽에 편자 붙이는 일은 당초에 첨사의 명령으로 첨사의 말 발굽에 편자를 붙이다가 건너가 변을 듣고 곧 중지했었습니다. 이춘은 군기가 나눠주는 것을 핑계하고 끝내 나가지 않다가 겨우 문 밖에 나가 첨사의 시신을 만나 돌아왔습니다. 했습니다. 관비, 만금, 천년비 등이 공수라기를 그날 사시에 변을 들은 뒤 일식경 만에 백거추가 손에 활 하나를 들고 첨사가 머문 곳에 와서 활과 화살이 없다는 말을 하므로 첨사의 방직이 즉각 활 하나와 장편전을 손수 내주었고 한식경 만에 도로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하므로 미식 한 대와 약과 16 내지 7엽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하고 또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을 내리며 이렇다. 예전에 피들이 더러 우리나라 백성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한다. 쇠안할 때가 있었다. 그들이 비록 쇠안에 오더라도 구금된 야인들을 한 사람도 놓아주지 않는다면 피들의 마음에 반드시 합당치 못하게 여길 것인데 더구나 대가로 주는 것이 없으므로 사서 쇠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우리가 비록 힘을 다해 쇠안하더라도 조정이 한 사람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뒤에 기순하거나 쇠안하는 길이 없게 되어 지극히 미편할 것이다. 감사의 의견도 놓아주지 않는 것을 미편하게 여겨 계문한 것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놓아 보낼 것인지라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기 용인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오늘 개복할 이 일은 곧 만포첨사의 군간 이역과 김중견에 관한 공사입니다. 좌의정 심정이 마땅히 우두머리로 입시하여 부득불 가부를 말해야 할 것인데 심정이 가부를 말하기 어렵게 여기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찬교하였다. 이는 한 가정의 일 같은 것이 아니고 곧 국가의 일이니 비염할 것 없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이어 계복을 들었다. 강계 주의수 이역과 김중견 등이 주장이 살해될 때에 구원하지 않은 이를 참대시에 처하여 삼복하게 된 것인데 상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영사 심정이 아뢰기를 신의 자식이 잘못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신은 가부를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복하게 되었으니 위에서 대단하시게 달렸습니다. 형조판서 한형윤 우참찬 신공제 동지사 윤은보는 아래기라 주장이 살해되는데도 힘을 다해 구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생명만 보존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용서할 만한 실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용서해준다면 뒤에는 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살기만 도모하고 힘써 구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부득이 율대로 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전옥소 죄수 산호 잉질지가 양녀 유금을 강간한 이를 교대시에 처하여 삼복하게 된 일도 역시 율대로 하도록 하였다. 상참은 조정의식의 한 가지다. 종친부, 의정부, 충헌부, 중추부, 의빈부, 돈령부, 육조, 한성부의 당상관 및 사헌부, 사관원에 관한 일명식과 경연의 당상관, 당하관, 이명식의 매일 윤차로 임금 앞에 모여 배리하는 것이다. 이때 아랠 일이 있으면 전에 올라가 아랜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업 김중견 등의 일을 전일에 변방에서 전형하여 변장들에게 보이자는 뜻으로 아뢰었었다. 이제는 삼복을 했으니 변방에 효수한다는 것을 형조가 행위해야 한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관을 보내어 건부 형조 전옥서를 착간하게 하다.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5번째 기사. 전라도 비영사 우맹선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 경상도 병사 때에도 어버이가 늙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봉양했었는데 이번에 또 전라도 병사가 되었습니다. 신의 부모가 충청도 한산에 사는데 한산이 전라도 지경과 연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가 다릅니다. 독자인데 나이 많은 부모가 있으므로 지게 나아가기가 편치 못할 감이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비록 늙은 어버이가 있더라도 남도는 북도와 같지 않아 때때로 가볼 수 있을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6번째 기사. 홍문관 부교리 박홍린이 아버지 상사 만난 것을 정원이 아뢰니 줄례대로 부의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8번째 기사. 이업 김중견에 관한 공사를 내리면서 일렀다. 요사이 군율이 해이되었으므로 전일 전투에 임하여 굴령을 어긴다면 마땅히 참 무대시 할 것은 다시 논할 것이 없는 일이나 이는 뒤에야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대시로 조율한 것이다. 만일 참대시한다면 군율이 더욱 해이해질 것이므로 내 생각에는 시급히 군율대로 하고 싶다. 부득이 참대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급히 군율대로 화해할 것인들 대신들과 의논하라.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9번째 기사.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백거추, 이추 등의 일은 그 계본을 보건대 사항이 전일에 죄를 입은 병사 및 문개강 등의 일과 다른 데다가 이는 정상이 더욱 심합니다. 이전에는 정상이 중하면 죄가 비록 사형에 이르게 되지는 않더라도 종을 삼는 때가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백허추 등의 일은 전일의 대신이 경연에서 말발굽에 편자 붙인다고 핑계하고 고의로 지체한 것이다 하였기에 내 생각에 늘 너무도 심한 짓이라 여겼는데 경찰관이 이미 이 일을 형장 추문한 것이기 때문에 조율하여 정지했던 것이다. 지금 감사의 계본을 보건대 사관들의 말이 전에 추문한 것과 같지 않다. 만일 이 계본의 사연대로 한다면 다시 조율해야 하니 제가 전에 정한 죄와 같게 된다면 다시 의논할 것이 없거니와 만일 죄가 전에 정한 죄보다 중하여 일죄에 이른다면 마땅히 중하게 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취품했는데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정부와 의논하라.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10번째 기사.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석에 온화이의 비인 박살 탐복 등이 희천관로 검지를 쇠환한 사연 및 비인들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을 쇠환하고서 구금되어 있는 그들의 족친을 놓아주기 청하는 것을 매양 엄한 말로 타이를 뿐이고 하나도 놓아보내지 않았는데 귀순하는 길에 방해되는 듯하다. 만일 후일에 다시 온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박살, 탐목 등이 잡혀간 금지를 힘을 다하여 세워냈는데 한결같이 엄한 말로 꺾어버리고 구금되어 있는 오랑캐들을 하나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그들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쇠환하는 길에 방해를 올 것이 과연 아랫말과 같을 듯합니다. 억류하고 있는 호인들 속에서 박살, 탐목 등의 종류 및 전일의 이웃 세형이 몰아온 임사이두 등의 족속 중에 가장 용렬한 자를 가려 각각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쇠환하는 길을 열어주고 또한 말하기를 전번에 만포에서 노략질한 피인들이 이름자를 하나하나 고해오고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쇠환한다면 너희들의 족속들도 마땅히 모두 놓아주겠다고 이런 뜻으로 반복해서 타이르게 할 것을 절도사에게 아울러 이첩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윤허하였다. 증조실록 60일간 중종 23년 4월 16일 정사 첫번째 기사. 헌부가 방호이, 신경광 등의 일을 들어 전대로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함경도는 국가의 북쪽 관문이어서 감사의 소임이 다른 도들보다 중하므로 조정조로부터 반드시 직계가 높은 명망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서쪽 지방에 변방 사단이 있으니 무마하여 안정시키고 조처해 가는 책임이 더욱 중합니다. 이 성은은 무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서남 지방의 변장을 지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많지 않으므로 인망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당초에 전조가 의망할 때 모두 직계가 높은 사람으로 주의한 것은 조정의 근심스러운 일이 바야흐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니 바라건대 시급히 개정하고 벼슬과 인망이 모두 중한 사람으로 가려서 보냄이었다 하리까. 해주는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아 사송이 번다 합니다. 허순의 재질과 기국은 목사에 합당하지 못하니 시급히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함경도인은 가려서 차임해야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 성은은 과연 경력이 많지 않다. 그러나 당상이 된 지 이미 오래고 문무의 재주가 있기에 이조와 의논했더니 조정의 의논도 합당하게 여기는데 사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의하지 못했다고 했었다. 대저 가자는 아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명한 것이니 개정할 것이 없다. 허수는 이품인 사람인데 어찌 해주 목사가 되지 못하겠는가. 채직할 것 없다.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6일 장사 12번째 기사. 순변사 허경이 사목을 마련한 단자를 입게 하기란 1. 화살, 활줄, 위환도를 미리 점차적으로 내려보낼 것. 1. 화약, 화포, 약선을 다수 내려보낼 것. 1. 전말을 다수 내려보내 각 고을에 분양하며 길들이도록 하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길들이는 지를 고찰하게 할 것. 1. 양계에 무죄 있는 사람들이 몰래 올라와 내금으로 취재된 사람이 많아 방하는 일이 허술해지니 몰래 올라오는 사람을 일체 금단하고 본도가 재능을 시험하여 계문한 다음에 구전하는 자는 모두 부방하도록 할 것. 1. 평안도의 무사히에 이름이 옳은 사람 및 내금이 정로위, 별시위의 취죄에 분수가 부족했던 사람은 모두 빠짐없이 명부를 작성할까. 1. 기운 세고 용맹스러운 부실한 사람들이 부방하기를 기피하여 허다한 보인 솔정으로 숨어 있으니 절도사로 하여금 자세히 고열하여 호구에 올라오도록 할까. 1. 관군, 수군, 나장과 제인, 백정, 공사천 중에 무죄가 있거나 혹은 용맹스럽고 건장하여 잘 걷는 사람들을 절도사로 하여금 번요하지 않게 뽑아서 가리도록 할까. 1. 평안도에 쓸만한 군사가 몇 명, 말이 몇 마리인지를 절도사로 하여금 자세히 고열하도록 할까. 영변의 어천역 전진과 희천의 송관진, 강계의 입석진과 위원의 마상진 등에 물이 넘칠 때 부박 나간 사람들이 말을 탄 채 배에 올라가 건너다가 빠져 죽게 되는 일이 많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잉박선을 많이 만들어 건너게 하도록 할까. 1. 화포장 이명을 미리 내려보내 교습시키도록 할까. 1. 연변의 각 고을과 각진의 백성들이 몰래 피인들과 통하여 서로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따라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자가 들어는 있기는 하니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이전에 수교한 대로 다시 더 검단하도록 하되 마음을 썩 검단하지 않은 수령 및 참사 만호 권관들은 추구하여 중하게 논지하게 할까. 1. 평소에도 척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근로하고 고생하니 절도사로 하여금 특별히 더 돌보도록 할까. 1. 강변의 군사들이 입은 갑옷은 모두 해지고 헐렁하여 쓸모가 없으므로 모름지기 엄심갑을 많이 만들어 내려보내야 하니 6조에 저장하고 있는 서장, 계본, 종이를 내주며 군기시로 하여금 엄심갑 견양을 만들도록 하여 그 견양에 따라 다수를 정성들여 잘 만들도록 하고 하삼도에는 병사 수삼이 각 고을의 견양을 내려보내고 다수를 배정하여 견양대로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할까. 일평안도 두 영의 아전 중에 무죄가 있거나 혹시 놀래고 건장한 사람이 있으면 자세히 뽑아서 가릴까. 1. 피인 가가리어를 지난 갑신년에 남해로 기양 보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일에 언제나 힘을 다해 왔었고 그들 지역의 도로의 우회와 고등 및 부락들을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만일 돕을 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을 올라오게 한 다음
데리고 가서 정탐할 적에 앞에서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일의 평안도에서 비인들을 구축할 적에 사람과 말이 죽거나 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건대 그때 드센 자들은 모두 생리들에게 청탁하여 빠지고 모두 고단하고 약한 군사들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고, 강변 같은 데서는 행군하는 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토벌 하는 일을 거행하려면 반드시 미리 알도록 하여 군장을 챙기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단자 속의 사항 및 내금이 겸사복의 취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알았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이 일은 단지 해조와만 의논해서는 안 되니 내리 삼공이 대궐들에 나와 모일 때 이를 의논하라.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7일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문무과의 방방을 하여 정희안 등 33인과 남치건 등 28인에게 겁제를 내렸다. 의정부가 백관들을 거느리고 진하하였다.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7일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의정 이행 좌찬성 홍수 우찬성 긴급필 의참찬 신공제 등이 아래기라. 지금 순변사가 마련한 3억의 단절을 보았는데 이 3억대로 미리 조처를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그리고 이어 형조의 옥에 관한 공사를 가지고 취품하기를. 이 공사는 산지기 소승이 금산을 타살한 일입니다. 다만 모두 풍문에 의해서만 한 것이고 또한 금시를 한 대문이 없으니 역시 혐오하는 심정으로 봤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듯 싶습니다. 가령 자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옥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니 반복해서 헤아려 봐도 의혹인 듯 싶습니다. 형조의 뜻도 신들의 뜻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순변사의 단자에 관한 일은 알았다. 무릇 사형 주의수는 반드시 미진한 데가 없이 한 다음에야 처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일은 계목을 만들어 아랜 뒤에 마땅히 판부하겠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7일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웅천에 지진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0일 신효 첫 번째 기사 상위 후원에서 친히 진헌할 말을 점검하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황념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임금은 백성을 가졌으니 덕으로 부드럽게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근본이 든든한 다음에야 나라가 편한 법이니 만일 나라가 편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근본이 든든해지게 하고 만일 그 근본이 든든해지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부드럽게 포용해주는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사의 수환이 알맞지 않아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경기 백성이 유리하는 자가 매우 많고 양계의 변방 백성은 부역이 너무 과중하므로 서로들 이끌고 유리하여 오랑캐들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변방 백성이 날로 점점 잔약하고 피폐하여 가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계 변방 백성들이 비인들의 땅으로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만일 변방의 수령들이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본다면 어찌 그런 폐단이 있겠는가? 평소에 백성을 돌보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마땅히 법사가 규철해야 할 일이다. 하매 최한홍이 아뢰기라. 수령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도는 주민이 지극히 적고 또한 아전이 없으며 군사들의 보인은 비록 4, 5인이 되기는 하지만 모두 관하에서 역사하게 되는데 보인이 잘못한 것을 호주에게 문책하고 호주가 잘못한 것을 보인에게 문책하므로 한 몸이 두 가지 역사를 하느라 지탱하지 못합니다. 호인들을 보면 마음에 다름이 없이 유물을 서로 의뢰하므로 그들의 마음에 우리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인들 땅의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비인들의 땅은 의식이 유족하여 편히 살 수 있으므로 족속들을 데리고 점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본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것인데 양계에서는 만일 환상을 바치지 못하는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같은 일가에게
받게 되기 때문에 모두 환상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사사저축이 없어 곡식을 매매하고 국고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오랑캐들 땅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지어 수령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도리가 지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백성들은 비록 관의 곡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웃 사람이나 족친들과 함께 먹어야 하므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 것을 비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날로 점점 조잔해지다가 오랑캐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하는 젊은기 우연만 하게 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마침내 건단하지 못하게 될까 싶습니다. 전일의 경연에서 여러 차례 이 폐단을 아뢰었는데 매양 상께서 본도의 감사와 병서로 하여금 조치하여 검단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몰래 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감사나 병서가 어찌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폐해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 지방은 아래기라. 양계의 백성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비인들이 모두 성 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흉년들면 굶주리고 주위가 거기에 허다히 오랑캐들 집에서 품팔이하며 아침 저녁의 공급을 오로지 호인들에게 의뢰하고 있고 비록 사소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왔다 갔다 하며 사고 팔고 하니 이르기를 말지 않는다면 남혼 여가 하게 되는 배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호인들과 사는 데가 서로 가까우며 유물을 서로 통하기 때문인데 이런 패단은 마침내 금단할 수 없게 될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조치하여 금단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 가서 반드시 양계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안도는 지금 위태한 일이 있게 되지 않았지만 육진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고 최한홍은 아래기라. 고령은 큰 진인데 빈들이 모두 성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사이 참사가 여러 달을 부임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은 지 오래입니다. 비록 권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진의 사람들이 어찌 모두 그의 말대로 따르겠습니까? 시급히 참사를 부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지방은 아래기라. 평안도에서 비인들을 구축한 일은 비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지경과 몹시 가까워 우리나라 백성들과 서로 통하여 친근하게 되면 흘러 들어가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까 싶어 그런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처럼 서로 통하는 폐단을 막은 다음에야 거의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겠다 하였다. 이 행이 아르기를 몸무를 서로 다투어 법무하여 그 폐단이 작지 않은데 국가에서 쓸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모두 서로 다투어 승상하니 만일 국가에서 쓸 것을 짐작하여 감한다면 변방 백성들이 거의 회복하게 되어 일본이라도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변장들이 이를 기화로 침해하고 독촉하기 때문에 변방 백성들이 더욱 공공하다고 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흘러 들어가는 백성들을 법으로 검단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국가에서 쓸 것을 짐작해서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 백성들이 폐해를 받게 되는 물건은 이전에 감하도록 했었다. 요사이 상하가 허다히 모물 때문에 폐단을 조성하게 되고 변장들에 있어서도 모물 때문에 논박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땅히 금단해야 할 일이다. 함에 이 행위 아래기를 초피 복식 같은 것은 비록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방해로 올 것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엄중하게 금단하여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의 이름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법사가 마땅히 규찰해야 할 일이다 하고서 이 길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초피복식을 사대부들의 아내에게는 일체로 검단할 수는 없지만 서민들에게는 마땅히 엄하게 검단해야 합니다. 대저 변장들이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연히 널리 퍼져 이런 폐단이 있게 된 것이다. 만일 변장들이 짐작해서 한다면 어찌 이처럼 되었겠는가 하였다. 이 항이 아뢰기를 신은 서생들 중에서도 더욱 조잔하고 용렬하여 전혀 병무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외람되게 중한 임무를 받았고 또 직에 있은 뒤부터 양계에 또 중대한 일이 있게 되므로 하루도 감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방에서 오는 사람들과 서울에 있는 무관들에게 듣건대 평안도는 군사와 말이 피폐하므로 크게 거사하기는 사세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가 받은 모욕이 막심하니 놓아두고 문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의 불악 형편이 적국 같지 않고 지게도 그다지 멀지 않아 상거가 1, 2식정이나 1, 2일 일정이 되기도 합니다. 원개체도 와서 말하기를 비록 크게 거사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경병으로 단지 권량을 가지고 기선을 노려 들어가 톱을 하되 먼저 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전투를 삼아 가능할 것 같으면 진격하고 곤란하겠으면 정지하여 이처럼 해간다면 피인들도 편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변방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인들이 사는 곳은 큰 도회지와 같지 않아 성곽이 없이 20여 집이나 30여 집씩 둘락을 지어 모여 삶으로 들어가 톱을 하는 길이 반드시 많은 갈래가 될 것이니 만일 경솔하게 대거 출동한다면 비록 호인들에게 실패를 보지는 않을지라도 온 평안도가 소연하게 텅 비게 되어 패단이 막대할 것이고 다행히 이처럼 조금만 출동하여 톱을 한다면 국가에서 손해보는 것은 적으면서 그들은 반드시 편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변방실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하고 이행은 아래기라. 변장들과 병조는 곧 자신들의 직임이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게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뒷나라의 일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끝까지 조치를 잘 해간다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단지 경병만으로 여러 차례를 거사한다면 어찌 실패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까? 배단이 매우 적지 않을 것이니 한두 사람의 말대로 경솔하게 출동해서는 안 되고 위에서 재단하셔야 할 일입니다. 조정의 뜻은 중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이 살해되었으니 어찌 이런 통분한 일이 있겠는가? 만일 군사와 식량이 여유가 있다면 누군들 즉각 토벌하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군사와 식량이 부족하니 진실로 경솔하게 할 수가 없다. 만일 거사를 한다면 마침내 대거 출동하게 될 것이니 널리 중의를 들어보고 해야 한다 하며 이 항이 아래기를 위에서 특별히 경영관을 보내 나가서 순문하도록 하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지 못하고 심사손이 재상의 아들인 것도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알고서 범한 짓이니 만일 마침내 버려두고 문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더욱 그들을 경멸하는 마음을 키우게 될까 싶습니다. 또 조윤손을 당초에 육경 중에서 가려서 보내는 것은 주의를 중하게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간 뒤에 별로 개품하는 일도 없고 조종도 하문하여 조처하는 일이 없었으니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미 소임을 제수받아 내려갔으니 마땅히 하서하여 변방일을 물어보아 묘당 대신들로 하여금 짐작해서 조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윤손의 생각을 조중이 알지 못하고 조중의 뜻을 조윤손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에서 위임하여 보낸 본의이겠습니까? 매우 미편한 일이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하고 이행은 아래기를 순변사가 내려가면 배단이 있게 된다는 뜻을 신들도 헤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려간 다음에 반드시 변방 실정을 알 수 있게 되고 조정의 뜻을 변방에서도 거의 알 수 있게 되니 토불하는 일을 꼭 올해나 내년 사이로 할 것을 결정할 것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변장을 살해했으니 어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만일 들어가 톱을 하려면 마땅히 대비를 하기 전에 엄습하여 쳐야 한다. 다만 지금은 여름철이었어 군사를 일으키기가 어려워 토벌할 수가 없다며 이 항이 아래기란 비늘은 모두가 초가집에서 삶으로 불을 놓아 소각한다며 사세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거 출동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무사들의 뜻이 모두 경병으로 들어가 쳤으면 합니다 하고 최한홍은 아래기란 서쪽 지방에 변이 있는 것은 특히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미 그러했습니다. 이전에도 피인들이 각 진보의 강 위나 강 아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략질하여 130명이나 잡아갔었는데 그 뒤에도 죄를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순하여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변장을 살해하게 되었으니 죄를 묻는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패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순변사를 보내지 않기도 했는데 이번에 비록 보내지 않더라도 병사와 감사가 있으니 미리 조처해야 할 일들을 즉시 하서하셔야 하고 순변사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내려보냄이 합당합니다. 만일 매양 흉년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다면 한갓 우리나라가 모욕만 받게 됩니다. 또한 대거 출동한다 하더라도 한갓 국가에 패단만 있게 될 뿐이고 그들의 지역에는 무력을 사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경병으로 들어가 도벌한다면 그의 치욕을 씻게 될 것이니
조처해 갈 계책을 마땅히 병사에게 하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병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당초에 하문하려 했다가 순변사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하문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미 순변사가 가는 것을 정지했으니 과연 병사에게 하문하여야겠다.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행 병조판서 이항에게 전교하기를 서쪽 지방의 피인들을 토벌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뜻을 전하리에 이미 다 말했지만 변방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변이 이렇게 났으니 만일 즉시 들어가 치려면 마땅히 피인들이 대비하기 전에 쳐야 한다. 만일 서서히 계획을 하려면 아직 두어 해를 기다리고 그대로 힘을 배양하고 시기를 모르게 하여 빈들로 하여금 해이하게 한 다음에 대거 출동하여 들어가 토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 토벌하려는 뜻을 그들이 만일 알게 된다면 반드시 미리 대비를 하며 그들의 마음에 올가을에 들어와 치게 되지는 않는다면 반드시 얼음이 얼게 될 때의 일이라 하여 얼음 얼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래도 들어와 치지 않는 한 반드시 내년 봄에 들어오리라 할 것이니 이처럼 요량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토벌하는 시기의 지속과 혹자는 대거 출동해야 한다 하고 혹자는 토병으로 들어가 쳐야 한다고 하는 일들을 병조판서가 아랜대로 병화도 병사에게 하사하여 편리 여부를 물어보아야 한다. 조정의 의논은 앞서 모두 들어보았거니와 다만 외관에도 의논이 있는가 싶으니 무반인 사람은 동반 서반의 당상이나 난관을 막론하고 정토할 시기의 지속과 토병만으로 할 것인지 군사를 징집하여 들어가 칠 것인지를 각기 의견대로 써서 아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체를 그들의 말대로 따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쓸만한 의논이 있을까 해서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싶어서이다 하며 이항이 회개하였다.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널리 물어보는 것이 가합니다. 준조실록 2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서쪽 병방 토벌에 관한 일들을 동서반의 무반인 사람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다 쓰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논을 알고 싶어서 말한 것이니 5품 이상의 변방일을 아는 사람에게 의논을 각기 소희를 써서 아래게 하라.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1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윤손이 개탁할 글들의 내용은 이러하다. 만포의 변은 근거에 없던 일이니 죄를 묻는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병하는 일을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토벌할 시기의 조만과 대거 출동할 것인지 혹은 본도의 군사로 들어가 토벌할 것인지 가부를 경의하려 시급히 치게 하라.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일 선정전에서 촉각 정시를 보이고 싶으니 문신들을 저는 입시하도록 해야 한다. 시관은 우의정과 병조판서로 하고 주서는 전례대로 가주서를 임명해도 된다. 또 27일의 국기 다음에는 성균관에 행행하여 문묘에 작헌례를 거행하고 작헌례가 끝난 다음에는 명륜당에서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 전원을 모아 촉각제수를 시키고 싶은데 이때 상관들은 참여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을 미리 예조에 말하여 나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준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0일 개한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성지 유관이 전옥서 죄수 양인 박옥천이 그의 아비 박옥산의 옷깃을 붙잡아 밀쳐 놓고서 칼을 빼어든 일을 아뢰니 상이 일렀다. 이는 곧 그의 아비 자신이 고소한 일이고 강상에 관한 중대한 일이니 이유대로 하라.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심정 좌찬성 홍수 우찬성 긴급히 판윤 김당 공조참판 김근사 호조참판 손주 이조참이 윤지형
예조참의 유인귀, 형조참의 최세절, 병조참지 김선 방금 개복한 일 때문에 나와 빈청에 모였었다. 에게 전교하기라. 이협 김준견의 일은 당초에 변장이 전진에 임하여 즉시 군령대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이는 뒤에야 추국한 것이기 때문에 자복을 받아 참대시로 조율한 것이다. 그러나 군령을 범한 일을 어찌 대시로 하겠는가. 여타의 사형제는 부득이하여 대시하는 것이지만 이번의 이 군령을 범한 주의를 대시로 하여 추분 뒤에야 시행한다면 변방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들 군령을 범한 죄를 어찌 그리처럼 대시로 할 수 있느냐고 할 것이다. 또한 이협 등의 생각에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혹시 살 수 있을까 여기게 될 것이다. 송인강의 일은 앞서 또한 의논해보니 더러는 추국할 것이 없이 즉각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만 사형제를 자복받지 않고 갑자기 극형에 처하면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협정을 반드시 대시로 한다면 변방의 장수와 사졸들이 모두 원만하게 여길 것이고 또한 양계에다 군령이 엄중한 것을 보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대시로 하는 것이 미편하다고 여기고 효수하는 일은 이미 의논하여 대신들도 벌써 알고 있다. 대시로 하자는 의논은 곧 법을 고수하는 말인데 다만 군령으로 본다면 완만할 듯하다. 지금 바이로 추국을 하여 사조에 처하게 되는 자도 많은데 만약 대시로 한다면 군령이 더욱 무력해질까 싶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심정, 홍숙, 김급희, 김당이 의논드리기를 요사이 과연 군령이 해이해졌으니 서쪽 지방에서 거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한 다음에야 군령이 엄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당초에 변장이 즉시 군율을 그르친 것으로 형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유사에게 회부하여 자복을 받게 된 것이고 개복까지 하게 된 것이니 상리의 율대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뜻으로 앞서도 이미 의궤했었고 다시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고 김근사, 손주, 윤지형, 유인귀, 최세절, 김선원 의논들이기를 이미 유사에게 회부하여 자복을 받아 조율했고 삼복까지 했으니 마땅히 대시로 해야 할 것이나 다만 이는 군령을 범했으니 마땅히 군령대로 죄 주어야 합니다. 또 서쪽 지방에서 거사하려고 하니 대시로 하지 말아서 변방 사람들로 하여금 군령이 엄숙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신들의 뜻은 이러한 위에서 재령하여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내용은 알았다고 이어 정운에 전교하였다. 이협 등의 일은 이미 회사의 회부하여 자복을 받아 조율했고 개복도 하였으니 법을 고수해 대시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다만 이번에 서쪽 지방에서 거사하려면 군령을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의논한 것을 보건대 의논이 한결같이 못하다. 오늘 참여하지 않은 정부 당상 및 판중추와 전임 정승 및 육경들에게 다시 의논하여 서게 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21권 중종 23년 4월 21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정부와 전임 정승 및 육경 등의 의논을 내리며 이르기를 대저 도성 밖의 장사들은 군율이 엄숙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만일 현명한 장수라면 모든 일을 반드시 공중에서 즉시 군율로 처단할 것이다. 이협과 김준견 등을 뒤따라 추국하여 이미 조율했고 개복도 했기 때문에 대시 참으로 하자고 의계하게 됐고 동시에 그렇게 의계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 당초의 의논을 고치기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무사람들의 의논을 보건대 대시로 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한 많다. 비록 지금 대시로 하더라도 단지 한두 달이 남았으니 내가 반드시 부대시로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협과 김준견 등이 평소에는 장수를 섬기다가 난을 만나자 군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신만을 보호할 계책으로 피해 도망하고 구원하지 않았으니 이는 수족의 두목을 방어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서쪽 지방에는 장차 토벌할 일이 있게 되었으므로 군령을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군령대로 하여 부대시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매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김준견 등이 자복했으니 진시로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시로 한다는 조문이 분명히 율문에 실려있고 또한 추분까지가 멀지 않으니 비록 대시로 형을 집행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영중주부사 이유청은 의논드리기를 김준견 등의 일은 이미 추구하여 자복을 받았으니 참대시로 조율하는 것은 완만한 듯합니다.
군령을 범한 이를 어찌 구차하게 평상시처럼 대시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의 분부처럼 변방 백성들의 의혹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송인강의 일은 의심스러운 점이 없으니 수다하게 고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인생이 붕괴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른바 대부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일이니 대시할 것도 없고 자복을 받을 것이 없이 한결같이 그법대로 하여 천위를 분명히 보여줌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판정주 부사 장순소는 의논드리기를 김중견 등의 일은 이미 참대시로 조율하였으니 지금 만일 시기가 완만한 것 때문에 고친다면 법을 믿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더구나 추분이 단지 4, 5개월 남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 손중도는 의논드리기를 요사이 군정이 지극히 해이해졌습니다. 심사손이 살해당할 때 김중견 등이 힘을 다해 구원하지 않았으니 죄가 이미 극도에 달했습니다. 군령을 범한 일을 어찌 대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사 윤원보는 의논드리기를 대적 군령의 사조를 범한 자는 즉시 차명하는 것이 법입니다. 김중견 등의 일이 지나간 다음에야 추국했기 때문에 자복을 받아 군율에 의해 결단한 것이요 이미 자복을 받아 참대시로 조율한 것이니 조율한 대로 처결해도 원만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요새 군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김중견 등이 스스로 이런 죄를 범한 것이니 만일 분명하게 군법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여 다음에도 반드시 범하기 쉬울 것입니다. 더구나 김중견 등은 비록 뒤에야 출국하였지만 즉각 군중에서 참명해야 할 죄를 범했으니 대시로 할 것이 없습니다. 또 그를 효수하여 뒷사람들의 경계를 삼으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병조판서 이항은 의논드리기를 김중견 등은 주장이 살해될 때 피하여 도망하고 구원하지 않았다가 이미 실정을 자복했으니 한결같이 율문대로 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지금 변방에 일이 있는 때가 되어 군정을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중견 등을 반드시 대시로 처형하려고 하면 군율이 해이될까 싶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허경, 형조판서 한형윤은 의논드리기를 김중견 등을 이미 조율하는데 부대시로 결단하는 것은 성인이 하늘을 본받는 뜻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다만 요사이 군정이 해이되고 변방에 사단이 터졌으므로 마땅히 군령을 엄하게 하여 변방 백성들의 마음을 엄숙해지게 해야 하는데 김중경 등은 주장이 살해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도피하여 살기만 도모하였습니다. 조야가 모두 분개하게 여기니 상리의 이유를 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공조판사 조원기는 의논드리기를 김중견 등은 주장이 살해될 때를 당해 남의 일 보듯이 피하여 도주했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부대시로 참여하여 변방 지경에 조리 돌려 여타의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면 양계의 군주들이 모두 군령이 엄숙함을 알게 되고 또한 모두 뒷사람을 위해 죽을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선정들에 나아가 문신들의 정시를 친시하였다. 도원, 모춘, 적벽, 범주, 서호, 완월, 동정, 추만, 낙양, 영설은 곧 임금이 낸 글제이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이엽, 김중견 등의 효수에 관한 승전의 초본을 입게 하여 아뢰기를 이엽 등은 범한 자가 지극히 중하므로 당초에 마땅히 즉각 자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에게 회부하여 조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리의 율로 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대시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도의 사람들로만 형을 집행하게 한다면 심상하게 될까 싶으니 바라건대 의금부 난관을 보내어 처형을 감독하게 하여 국법이 엄숙함을 보인다면 보고 듣기에 통쾌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이 성전에 자기 자신만 알고 장수가 있으면 알지 못했다 했는데 이 말은 단지 심사손만을 위해서 한 말 같다. 대저 도성 밖의 장수들은 군령이 엄숙한 것을 알지 못하니 이런 뜻을 아울러 성전에 넣어야 한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정원이 내 전교하였다.
오늘 문신들에게 정치를 보인 것은 곧 권장하려는 것이다. 당상과 난관들도 마땅히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다만 자늘의 기회만 겨루게 된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에서 항시 우리나라를 문헌의 나라라고 여기는데 만일 그를 잘하는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면 접응하는 도리를 미리 익혀놓지 않을 수 없으니 근간의 선정전에서 문신 당상 중 종일품 이하에게 촉각 정시를 하라.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정시에서 우등한 문신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수석한 윤계에게 한 작업을 가자 했다.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4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장훈에 천교하였다. 정토에 관한 방략을 병조로 하여금 변방 사세를 하는 무신들에게 물어보아 아뢰게도록 했는데 병조가 단지 물어볼 만한 사람의 인원수만 아뢰고 방략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물어서 서게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완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또 각 사람의 소외를 알고 싶은데 만일 각기 그의 집에서 써 바치도록 한다면 그를 아는 사람은 말할 것 없거니와 그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차필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의논을 듣거나 보고서 써 바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매우 미편하니 병조가 즉시 모아 오도록 하여 그를 아는 사람은 즉시 써서 바치게 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난관히 물어보아 서게 하도록 해야 한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4일 일축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일체의 의관을 갖춘 군사들 중에 취재를 거친 사람은 빠짐없이 서게 하고 취재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중은 하번, 외방은 당번 중에서 활석이 잘하는 사람을 뽑아 서게 할 것을 병조에 말해주라. 내가 장차 관사하려고 한다.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오원율시의 제목 다섯 수의 글자를 내리며 단계 모춘, 상교 문앵, 가정 조월, 무협 주만, 호지 만설이다. 삼공이 아르기라.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 감히 품합니다. 아니 상이 영사란 시를 내리며 일렀다. 이를 고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시에서 우등한 당상 문신에게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했다. 수석한 대사헌 홍언필에게 길든 말 한 필과 아닥에 한 장을 내렸다. 아닥에는 털 담요를 말한다. 진조실록 61권 중종 23년 4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의계한 무신이 모두 48명이었는데 동지 중 주부사 김호는 의논들이기를 서쪽 오랑캐 변장을 살해했으니 진시로 시급하게 쳐서 설치해야 하는데 시기와 사세가 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적도들이 도적질을 한 일에 우리가 돌연히 충돌할까 하여 날마다 망을 보되 처자들을 숨겨 재산을 감추며 서로 구원하는 언약과 방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다가 만일 우리 군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숨어 엎드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1만 명의 군사를 출동시키더라도 오랑캐 하나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한각 군사들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롱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건주에서 서계를 내보낸 것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관계에 수금되어 있는 오랑캐들이 있으니 더욱 거사할 단서를 내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본도는 군량의 저축이 적으니 대군이 출동하여 갔다 오고 또한 수비하는 장들이 전부 다 배나 두게 된다면 창고의 곡식을 다 털어야 하는 배단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세의 중난한 일이 산에 있는 오랑캐들만이 아닌데 만일 부득이하여 군사를 쓰게 되더라도 장차 조치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역시 계책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한정할 것 없이 오랑캐들의 실정을 정탐하여 산천에 험난하고 평이함과 도로에 멀고 가까움과 주거에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잘 안 다음 시기와 사세를 보아 황해도의 방수하는 군줄로 성을 지키게 하고 본도의 굳센 군줄로 길을 나누어 들어가 엄습하여 친다면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행, 대호군, 유미, 첨지, 중추부사, 이권은 의논들이기를
옛 사람들도 적국과 서로 버틸 적에 사세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를 사용한 다음에는 방한 모든 일을 반드시 전보다 배나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니 강변의 군주를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봄, 여름 무렵에 피인들의 남녀가 농사 지느라 들러 나갔으면 단지 본도의 경의에 한 군주로 길을 나누어 들어가 엄습하여 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해풍군 이함은 의논드리기를 경솔하게 대병을 출동시켜서는 안 되고 우선 본도의 군사로 내년 3, 4월 무렵에 길을 나누어 들어가 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계린군 최한홍 동지중 주부사 이 지방은 의논드리기를 순변사가 서울에 있으면 무려 들어가 토벌하는데 관한 절목을 조치하고 갔다 오는 동안에 자연이 더디게 될 것이므로 올해 거사 하는 것은 실행하기지 못할 듯 싶으니 군사를 뽑고 말을 가려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군사를 일으킴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만 본도의 군마가 실하지도 못하고 군량도 넉넉하지 못하여 사세가 크게 출동하기는 어렵지 마땅하지 못하니 다른 도의 병마를 조금씩 뽑아서 들어가 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한승부 주하윤 심순경은 의논드리기를 신의 생각에는 풍년이 들어 군량이 넉넉해지를 기다렸다가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교련하여 먼저 본도의 군주를 뽑고 아울러 서울의 거세고 날랜 군사를 가리되 저들 지역의 험난한 데와 평탄한 데를 탐지하였다가 기회를 보아 대거 출동하더라도 넓지 않다고 여깁니다. 지금 그 오랑캐들이 스스로 사단을 일으켰고 토벌할까 싶어 반드시 대비할 것이므로 경솔하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고 동지중추 무사 김석철은 의논드리기를 병원은 근래 이래로 흉년이 거듭되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데다가 비인들을 구축한 뒤 여역이 퍼져 사람들이 사상되어 민가가 쓸쓸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만보의 변이 생겨 사명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므로 영로가 소연해지고 영마들이 지쳐있습니다. 이번 순번사의 길을 비록 간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영접하고 전송하고 접대하는 표단이 적지 않을 것이며 갖가지 농민들이 생업을 잃어 백성들이 편히 쉬지 못하니 큰일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허경이 이미 순변사 임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한 반명의 수임을 제수하여 절도사 조윤송과 함께 가부를 상의하고 사기를 짐작하여 성보에 드나들며 오랑캐들의 정세를 갖추 살피게 하였다가 가을에 초목들이 말라지기 전에 길을 나눠 들어가 엄습하여 쳐서 집들을 소각하고 농작물을 짓밟아 버려 겨울을 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계책입니다. 올 가을에 이렇게 하여 생업이 안정되지 못하게 한다면 오랑캐들의 마음에 반드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으리라 여겨 우리에 대한 대비를 늦추게 될 것이 뜻하니 내년 4, 5월 무렵에 황해도의 정병과 서울의 굳센 군사를 뽑아내어 분리에 대거 출동하여 토벌한다면 오랑캐들도 잡게 되고 국치도 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오위장 신옥형은 의논드리기를 고단한 군사, 분노한 군사의 출동은 병가에서도 끓이는 법입니다. 또한 시기가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법이니 첫 가을 풀이 무성할 적에는 오랑캐들의 말이 지극히 강하고 깊은 겨울에는 우리 군사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신해년의 토벌이나 갑신년의 구축도 모두 겨울철에 했는데 시제가 쌓이게 된 것은 모두 동상 때문이었습니다. 내년 4, 5월에 풀이 자라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나라의 군마가 모두 제주와 힘을 부리게 되는데 저 오랑캐들은 이 두 달이 되면 말은 산에다가 두고 사람은 들에서 농사일을 하니 이때 불의의 길을 나누어 들어가 엄습하여 친다면 오랑캐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신이 의주 목사 때 군마를 점검해보니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30여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적뿐이었습니다. 큰 진도 오히려 이래한데 하며 작은 진이겠습니까? 그 뒤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니 군에게 감소되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삼도도 한량을 막론하고 무죄가 특이한 사람이 많아야 4, 5천에 지나지 않으니 해조로 하여금 미리 정밀하게 가리고 아울러 본도의 군마도 가리게 하여 또한 본도의 수령들을 모두 제장에 가당한 무신으로 차임하소서. 한 장수가 관할하는 군사가 많아야 20명을 넘지 않는 법인데 장수가 용맹스러우면 군사가 강한 것은 자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군사가 강해지고 군량이 넉넉해진 다음에야 토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군사와 식량이 모두 넉넉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출동한다면 10년을 기한한다 하더라도 깊이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단한 군사로 엄습하여 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데 역시 만전한 계책이 아니고 서로 성과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똑같은 술책은 제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훈련 도중
도정, 원, 팽수는 의논들이기를 7, 8을 무려 배와 곡식을 아직 거두지 않을 적에 정병을 가려 길을 나누어 들어가 엄습하여 쳐서 집들을 소각하고 전답의 별을 짓밟아 버린다면 그들은 생업을 잃게 되고 우리는 또한 의존할 양식이 있게 될 것이니 이는 좋은 계책입니다. 군사는 토병만 사용하되 만일 부족하다면 금군 중에 쓸만한 사람 100여 명과 황해도에 쓸만한 군사를 가리고 약간의 재장을 또한 수를 요령하여 내려 보내야 합니다. 하고 겸 오위장 안지는 의논들이기를 신의 생각에는 1만 명이 차도로 군사를 징발하는 것이 수천의 군사를 소집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황해 평안 두 도의 수령들이 중에 무죄가 있어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의 수가 40여 명이 못되지 않고 두 도의 군사가 강하고 말이 건장하니 이런 응당 소집해야 할 사람들 또한 봉군의 수령으로 부장을 삼고 절도사로 주장을 삼아 강 위와 강 아래 둔쳐 두고서 3, 4월의 농한기에 길을 나누어 아우러 진격하되 출격했다 들어왔다 한다면 불을 질러도 끄지 못하게 되고 숨으려고 숨지 못하게 되어 사세가 반드시 스스로 공공해질 것입니다. 두 도의 병력이 만일 부족하게 된다면 시위하는 검군 중에 거세고 건장한 사람을 적당하게 헤아려 뽑고 서울 및 경계 양가 자제들 중에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뒤를 댄다면 좋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대의가 출동한다면 오랑캐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첨지 중추부사 이웃님은 의논드리기를 그들의 불악이 아직도 강성하여 달을 정해놓고 토벌할 수는 없습니다. 본도의 정병으로 하여금 드나들면서 자주 공격하게 하여 오랑캐들이 먼저 지쳐 힘이 빠지게 한 다음에 대거 출동하여 토벌한다면 몇 해 가지 않은 사이 오랑캐들이 반드시 절로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훈련은 부정 이 장길은 의논드리기를 군사 출동 시기를 더디하거나 빨리 하면 본디 차수가 있는 법이어서 경솔하게 출동하면 군색해지기 쉽고 미적거리면 기회를 놓치게 되며 모진 추위와 한더위에는 군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더위에는 활의 힘이 풀어지기도 하고 홍수에 막히게 되는 것이 또한 염려스러우며 모진 추위에는 쌓인 눈에 말이 묻히게 되고 매우 서운 바람에 손가락이 얼어 빠지게 되며 사람과 말이 많이 죽게 되거나 비록 죽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무예를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목이 무성할 때 몰래 척구하는 군사를 모내 먼저 도로의 멀고 가까움과 산천이 험악한지 평탄한지를 살피고 목을 받는 골짜기와 요새가 되는 길을 또한 자세히 알아두었다가 8, 9월 무렵에 장마가 이미 거쳐 물이 줄고 여울이 얕아지며 초목이 말라붙지 않고 눈이 아직 오지 않을 적에는 활도 팽팽하고 말도 건강하며 사기도 평소보다 변화되는 법이니 이때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군사의 다수는 또한 한결같이 작정해서는 안 되고 병력의 기세를 성대하게 치려 국가의 위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군사를 출동하여 주의를 묻는 떳떳한 법인 것입니다. 먼 지방의 군사를 졸리언이 촉박하게 징발하여 모으면 사람과 말이 모두 중도에서 지쳐버려 적에게 달려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록 대거 출동하지 못하더라도 본도의 군사만으로 토벌할 수 있을 것이니 본도의 군사 수요를 점검해보고 부대가 나갈 군사 액수를 따져보아 만일 부족하다면 황해도의 정병을 더 뽑아내어 모자라는 것을 대비함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고 의빈부 도사 권수는 의논드리기를 이번에 죄를 묻는 거사는 고단한 군사가 경솔하게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본도의 군사만 뽑으면 혹 고단하고 약할까 싶으니 황해도의 정병과 서울에 있는 새로 취재한 사람과 무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아울러 모두 미리 뽑아 무기를 단속하도록 하다가 마땅히 8, 9월 활의 힘이 굳세지고 말들이 살찔 적에 나눠 들어가 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사법시판과 노공주하는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들이 스스로 우리 변장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방비할 계책을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반드시 요지에다 갖가지로 설비를 해놓고 대기할 것입니다. 고단한 군사로 뒤를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가 멀리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있어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오직 한때의 치욕만 되겠습니까? 장차 만세의 수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원수를 갚는 거사는 반드시 열애를 경영하여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의 계책은
군사들의 힘을 휴식시키고 군량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서 3, 4월 무렵에 눈이 다 녹은 뒤 우기가 되기 이전에 기다렸다가 길을 나눠 들어가 진격하여 우리에게 범한 죄를 문책하여 크게 국가의 노여움을 보인 다음 사람을 가려 장수에 임명하여 굳게 우리 진을 지키도록 한다면 그의 변방지경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장악원, 첨정, 임주는 의논드리기를 이번의 토벌은 이른바 주의를 묻는 것사이니 단지 본도의 군사로만 경솔하게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범 길을 나누어 들어가 엄습하며 하여 치자면 정병이어야 하고 군사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군이 뒤에 있지 않으면 사절의 마음에 반드시 의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대거 출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울과 황해도에서 모두 정병을 뽑아 군사의 위세를 웅장하게 하였다가 장마가 그친 다음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이 줄어들며 활의 힘이 굳세지고 말이 살찌는 8, 9월 무렵에 들어가 토벌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하고 훈련한 습득관 이해는 은연드리기를 군사 출동은 명분이 있는 것이므로 시급하게 토벌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나 여름의 군사 출동은 병가에 싹 끓이는 것이고 8월에는 새 곡식을 거두지 못하니 9월에 들어가서 토벌해야 합니다. 단지 본도의 군사만으로 한꺼번에 길을 나누어 들어간다면 군사의 사계가 고단하고 약하여 국가의 위험을 떨치지 못할 것이니 부득이 황해도 군사를 합하여 군사의 위세를 웅장하게 해야 일이 반드시 만전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험준하여 목이 되는데 먼저 군사를 머물러 점검하고 의병을 많이 두고서 대군은 적들이 소굴과 20 내지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설치하되 사방에 복병을 설치하고 거세고 날랜 보병과 기병을 나누어 보내 돌격하여 적을 잡아 베이고 집들을 소각하며 또한 10리쯤에 원병을 보내 기세가 더욱 연속되게 하고 고각 소리가 서로 들리도록 한다면 적들은 대군이 온 것을 듣고 사세가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요해지에서 요격을 한다면 비록 적들의 소굴에는 이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잡아 베게 되어 대군이 돌아올 적에 자연히 손실을 당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대거 출동하지 않으면 위험을 보일 수 없습니다.